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어제 코스피가 4.47% 폭락했어. 근데 오늘 아침 3%대 반등으로 시작했거든. 삼성전자가 어제 6% 가까이 빠졌다가 오늘 4%대 반등이야. SK하이닉스도 7% 폭락 후 하루 만에 되돌림이 나왔어.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믿겨져? 내가 왜 이 두 종목을 먼저 얘기하냐면 이게 이번 폭락의 진원지이기도 하고 반등의 중심이기도 하거든. 반도체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이 움직이면 지수 전체가 따라서 흔들리는 구조야. 근데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닐 수 있어. 뒤에서 움직이는 진짜 흐름이 있거든. 기술적 반등이라는 말 들어봤어? 그냥 너무 많이 빠져서 저가 매수 세력이 들어오는 것, 그게 기술적 반등이야. 근데 이번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 오늘 영상에서는 그 진짜 이유 세 가지를 전부 뜯어볼 거야. 하나씩 따라오면 돼. 이런 급변장세.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거든. 어제 폭락 전에도 우리는 미리 경고를 공유했어. 정보를 먼저 아는 것과 나중에 아는 것, 그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갈라놔. 뉴스 나온 다음에 팔면 이미 늦은 거야. 자세한 건 영상 끝에 알려줄게. 일단 오늘 수업부터 들어. 오늘은 어제 폭락과 오늘 반등의 진짜 원인부터 파헤칠 거야.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이유까지 전부 알려줄게. 1교시는 48시간 동안 시장에서 벌어진 일의 타임라인이야. 2교시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비밀, 3교시는 이 반등이 진짜인지 함정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줄 거야. 세 가지 다 중요해.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림이 안 완성돼.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한다. 자, 1교시 시작할게. 48시간 동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줄 테니까 잘 따라와. 이게 단순한 시황 정리가 아니야. 왜 이런 일이 연달아 벌어졌는지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거든. 주식시장은 항상 이유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사실 뒤를 보면 반드시 트리거가 있어. 먼저 타임라인부터 정리할게. 4월 1일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올랐어. S&P 500이 0.72%, 나스닥이 1.16% 올랐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 미국 시장이 오르면 다음날 한국 시장도 보통 좋게 시작해. 그게 일반적인 흐름이야. 근데 그 다음에 일이 터진 거야. 그런데 4월 2일 트럼프가 이란을 향해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예고했어. S&P 500이 0.72%니 나스닥이 1.16% 올랐지. 그 한마디가 시장 전체를 뒤집어 놨어.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불확실성이야.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공포, 유가가 폭등할 수도 있다는 불안, 이게 한꺼번에 쏟아진 거야. 코스피가 5,478에서 5,234까지 무너졌어. 244포인트가 하루 만에 증발한 거지. 그 한마디에 코스피가 4.47% 급락했어. 하루 만에 244포인트가 증발한 거야. 5,300선이 무너졌어.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면 코스피가 하루에 4% 넘게 빠지는 일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이거든.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여서 4,35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어. 공포 매도라고 해. 무서우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팔고 보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분위기가 바뀌었어.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칙 초안을 만든다는 소식이 나온 거야.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전 세계 원유 수송의 20%가 이 해협을 통해 이동해. 여기가 막히면 유가가 폭발적으로 뛰고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거든. 이 해협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된다는 뉴스, 그게 공포를 누르는 신호로 작용한 거야. 미국 증시가 반응했고 그 흐름이 한국 시장까지 이어진 거지. 중동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퍼지면서 뉴욕 증시가 또 올랐거든. 그 영향으로 오늘 아침 코스피가 3.27% 반등하며 5,400선을 회복한 거야. 이게 바로 글로벌 시장의 연결성이야. 미국에서 뉴스 하나가 터지면 그게 한국 시장 개장 전에 이미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모르면서 한국 주식만 보는 건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것과 같아. 항상 글로벌 흐름을 먼저 봐야 해. 숫자로 보면 더 극적이야.
삼성전자가 어제 5.91% 빠졌다가 오늘 4.2% 올랐어. 이틀치 숫자를 합산하면 여전히 마이너스야.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는 뜻이지. 근데 방향이 바뀌었다는 게 중요해. 방향 전환이 나왔을 때 누가 사고 있었는지를 보면 진짜 흐름이 보여. 이게 1교시의 핵심이야. SK하이닉스는 더 심했지. 7.09% 폭락 후 하루 만에 4.58% 반등이거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샀느냐야. 기관이 4,275억 원을 순매수했어. 반면 개인은 4,350억 원 순매도했지. 기관이라는 건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같은 큰 손들이야. 이들은 단기 공포에 흔들리지 않아. 오히려 남들이 겁먹고 팔 때 사는 게 이들의 전략이거든. 그리고 외국인도 1,070억 원 순매도했어. 기관만 혼자서 시장을 받쳐든 셈이지. 개인이랑 외국인은 팔고 기관만 사고 있어. 이 구도가 어떤 의미인지는 3교시에서 자세히 알려줄게. 기관이 4,275억 원을 순매수했어. 반면 개인은 4,350억 원 순매도했지.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 반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3교시에서 알려줄게. 1교시 정리 들어간다. 핵심은 세 가지야. 미국이 오르면 한국도 따라가고 지정학 이슈 하나에 4%가 날아가고 기관이 저점에서 쓸어 담았다는 거야. 이 세 가지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야. 외워두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바로 판단할 수 있거든. 자, 2교시 들어간다. 반도체 가격이 미친 듯이 뛰는 이유, 지금부터 핵심을 뜯어볼 거야.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1교시가 단기 이슈였다면 2교시는 1년 이상을 내다보는 큰 그림이거든. 슈퍼사이클이라는 말 들어봤어? 가격이 몇 분기가 아니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오르는 구간을 말해.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그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역대급 상승세에 있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전망을 보면 2026년 1분기 범용 DRAM 계약 가격이 전 분기 대비 90에서 95%나 오를 거라고 해. 잠깐, 여기서 DRAM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할게. DRAM은 컴퓨터나 서버에서 작업할 때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메모리야. 쉽게 말해서 책상 위 공간이야. 책상이 넓을수록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 AI가 연산을 많이 할수록 이 책상, 즉 DRAM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야. 거의 2배 가까이 오른다는 뜻이야. 낸드 플래시도 55에서 60% 상승이 예상돼. 낸드 플래시는 뭐냐고? 스마트폰이나 SSD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거야. 책상이 DRAM이라면 낸드는 책장이야. 저장 공간이지. DRAM이 90% 넘게 오르고 낸드도 60% 가까이 오른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알아? 웬만한 주식년 수익률보다 높은 상승폭이야. 왜 이렇게 오르냐고? 이유는 간단해.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고 있거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회사들이 AI 인프라에 얼마를 쏟아붓고 있는지 알아? 글로벌 AI 투자 합산이 3천억 달러를 넘어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는 규모야. 이 돈이 전부 어디로 가냐면 서버야. 서버는 메모리가 없으면 못 돌려. 그러니까 AI 투자가 늘수록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는 구조인 거야. 전 세계가 AI에 투자하면서 메모리 칩이 모자란 상황이야.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못 따라가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구조지. 그럼 왜 공급을 빨리 늘리지 못하냐고 물을 수 있어.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려. 땅 사고, 건물 짓고, 장비 들이고, 수율 올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야. 수요는 지금 당장 폭발하는데 공급은 2년 뒤에야 늘어날 수 있어. 이 강력이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거야. 이게 슈퍼사이클의 본질이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가격 결정력을 쥐고 있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야. 글로벌 DRAM 시장 점유율을 이 두 회사가 합치면 70% 넘게 차지하고 있거든. 가격 결정력이 뭔지 알아? 내가 가격을 정할 수 있는 힘이야. 공급자가 소수이고 수요는 폭발할 때 파는 쪽이 가격을 정해. 지금이 딱 그 상황이야. 삼성전자는 DRAM 세계 1위, SK하이닉스는 HBM 세계 1위야. HBM은 AI 서버에 쓰이는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엔비디아 GPU에 반드시 들어가는 부품이거든. 이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도 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어.
2025년 4분기에 이미 40에서 50% 올랐고 2026년 상반기에도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했거든. 트렌드포스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이 두 곳은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시장조사 기관이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중요해. 한 곳만 긍정적이면 의심할 수 있어. 근데 여러 기관이 같은 전망을 내놓으면 그건 산업 전체의 방향이 그렇다는 거야.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메모리만 보면 안 돼. 중동 상황도 같이 봐야 해. 트럼프가 이란한테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예고한 게 어제 장중이었거든. 중동 리스크가 왜 반도체 주식에 영향을 미치냐고 물을 수 있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연결되어 있어.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유가가 폭등해.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 금리가 높으면 기업 투자가 줄고, 투자가 줄면 AI 서버 발주도 줄어. 이게 다 연결된 고리야. 그 한마디에 코스피가 장중에 무너졌어. 그런데 같은 날 밤에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논의를 시작한 거야. 시장은 이걸 보고 안도한 거지.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뉴스야. 실제로 타결이 된 게 아니야. 그냥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시장 심리가 바뀐 거거든. 이게 주식시장의 특성이야. 실제 결과보다 기대감이 먼저 움직여. 그래서 뉴스 해석 능력이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어. 호르무즈 협상은 아직 초안 단계거든. 트럼프가 또 한마디 던지면 어제처럼 다시 무너질 수 있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좋은 뉴스에 흥분하지 않고 나쁜 시나리오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는 거야. 희망만 보면 대비가 안 돼. 지금 점검해야 할 경계 리스트가 있어. 트럼프 추가 발언, 호르무즈 협상 파국 가능성, 개인과 외국인 순매도 지속, 그리고 환율 변동성. 이 네 가지는 계속 지켜봐야 해. 환율도 같이 봐야 해. 어제 원달러가 1519원까지 치솟았는데 오늘 1510원대로 내려왔어. 8.9원이 빠진 거지. 시장 심리가 그만큼 안정됐다는 신호야. 환율이랑 주식이 무슨 상관이냐고? 엄청 중요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수출 기업은 달러로 돈을 벌어.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수출 기업 실적이 좋아 보이거든. 근데 환율이 너무 높으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이 더 비싸 보여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환율 안정은 외국인 자금 유입에도 긍정적인 신호야. 자, 마지막 교시야. 아까 1교시에서 말한 그거, 이 반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판단 기준을 알려줄게. 진짜 반등과 가짜 반등을 어떻게 구분하냐? 기준이 있어. 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데이터로 봐야 해. 내가 3가지 기준을 알려줄게. 이 3가지를 체크하면 지금 반등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어. 집중해. 먼저 결론부터 말할게. 이번 반등은 반은 맞고 반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야. 기관이 4,275억을 쓸어 담은 건 좋은 신호거든. 기관이 저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 이 사람들은 수백억, 수천억을 굴리는 전문가들이야. 아무 근거 없이 사지 않아. 뭔가 계산이 있어서 들어온 거야. 반대로 개인이 팔고 있다는 건 심리적 공포 때문이야. 논리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반응이거든.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 때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기관이 맞았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래. 근데 개인은 4,350억을 팔았어. 외국인도 1,070억 순매도했고 기관 혼자서 시장을 바치고 있는 구조라는 뜻이야. 기관 혼자 사는 구조가 왜 완전한 신호가 아니냐면 외국인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이야.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는 게 추세 전환의 핵심 조건이거든.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이유가 있어. 환율이 안정되거나 지정학 리스크가 해소되거나 아니면 글로벌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을 때야. 지금은 이 조건들이 아직 다 충족된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3가지만 기억해. 첫째, 몰빵 금지야. 지정학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분산 투자가 기본이야. 몰빵이 왜 위험하냐고. 어제 삼성전자에 전 재산 넣었던 사람 생각해봐. 하루 만에 6% 날아간 거야. 1억이면 600만 원, 1000만 원이면 60만 원이 하루 만에 없어진 거야. 분산 투자는 한 곳이 무너져도 전체가 다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는 방패야. 수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야. 투자에서 살아남는 게 먼저야. 둘째, 분할 매수야.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나눠서 들어가. 반등 확인 후 1차, 호르무즈 협상 진전 시 2차,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설 때 3차.
왜 나눠서 사야 하냐면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야.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빠질 수 있거든. 한 번에 다 샀다가 더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무너져. 그러면 더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못 하는 거야. 분할 매수는 심리적 여유를 만들어주는 전략이기도 해. 셋째, 중장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주목해야 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DRAM 가격이 95%까지 오르는 슈퍼사이클에 직접 수혜주거든. 단기적으로 지정학 이슈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 어제처럼 6, 7% 빠지는 날도 또 올 수 있지. 근데 그때마다 팔면 안 돼. 2026년까지 메모리 가격 상승이 구조적으로 이어진다면 오늘 같은 공포 구간은 오히려 매수 기회일 수 있어. 물론 분할로 손절 라인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야. 단기적으로는 지정학 변수의 출렁일 수 있어. 하지만 AI 수요 폭발이라는 큰 흐름은 안 바뀌거든. 오늘 배운 것들 정리해볼게. 코스피 반등은 기관이 주도했어. 중동 리스크는 아직 미확정이야. 메모리 가격은 구조적으로 오르는 중이야. 대응 원칙은 분산, 분할, 그리고 메모리 중심으로 중장기 접근이야. 그리고 마지막 조건, 외국인 순매수 전환을 기다려야 해. 이게 추세 전환의 최종 확인 신호거든. 어제 같은 폭락이 또 올 수 있어. 트럼프 발언 하나면 충분하거든. 그래서 손절 라인은 반드시 정해놓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는 거야. 큰 그림을 봐야 해. 당이 변동성에 흔들리다가 진짜 큰 흐름을 놓치는 게 가장 비싼 실수야. AI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어. 메모리 반도체는 AI의 연료야. 연료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됐지.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실 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제 장중에 트럼프 발언이 터졌을 때 우리는 실시간으로 경고를 공유했어. 반도체 비중을 줄이라는 신호를 미리 받은 학생들은 낙폭을 방어할 수 있었지. 그리고 오늘 아침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진입 타이밍도 함께 잡았어. 경고를 받은 학생과 못 받은 학생, 그 차이가 어제 하루만으로 최대 7%야. 1,000만 원이면 70만 원, 5천만 원이면 350만 원 차이야. 이게 실시간 정보 공유의 힘이야. 정보는 빠를수록 가치가 있어. 뉴스가 나온 다음에 받는 정보는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거든. 이게 우연이 아니야.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바로 대응한 결과거든. 시장은 하루 사이에 7%가 왔다 갔다 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어. 내일 어떤 뉴스가 터질지 아무도 몰라. 트럼프가 트위터 올리는 시간은 새벽일 수도 있고 점심일 수도 있어. 이란이 성명 발표를 언제 할지도 몰라.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거야. 준비된 사람은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기회를 잡아. 준비 안 된 사람은 같은 시장에서 손해를 봐. 같은 시장, 다른 결과야. 혼자서 뉴스 찾아보고 판단하면 늦어. 이런 급변 장세에서는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핵심이야. 분산 투자, 리스크 관리, 그리고 빠른 대응. 이 세 가지가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거야. 다들 이번 반등을 어떻게 보고 있어? 진짜 회복인지 아니면 잠깐의 반발 매수인지 댓글로 알려줘. 실시간으로 시장 분석받고 같이 대응하고 싶으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선착순이고 무료니까 부담 없어. 들어오는 방법은 아래에 나올 거야. 잘 보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